그러니까 뭐 지금 해괴망측한 논리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아니거나 직권이 예, 있으면은 예. 직권대로 한 거니까 이것도 죄가 아니거나 막 예. 이런 논리부터 해가지고 별게 나오는데 네. 일단 뭐 격까지는 다 이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별 얘기가 나오는 건 나중에 이제 뭐 특검 가고 이제 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보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전에 그 전화 통화 여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거 사건의 재구성을 해야지 해야 돼. 해야 제가 예, 이거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날짜가 크게 보면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가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데 예. 7월 30일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정훈이 김계환하고 같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 받은 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예. 이미 이제 그래서 보직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대기 이제 너 나가 있어 거의 이제 이 그렇지. 수준인 거고 관저 대기 중. 관저 대기하고 이 사람은 아웃 뭐 그렇지. 요 상황이었고 예, 예. 7월 31일 날이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 경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02800으로 전화가 이종섭한테 가. 가고 예. 그리고 또 임기훈 네. 국방비서관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좀 중요한 그렇죠. 역할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고 네. 뭐 요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날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그러니까 박정훈한테 5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그쵸. 이거 이첩 보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느꼈다. 뭐 요거를 다 남겨놓은 날. 네. 그러니까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김계환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범철 차관의 문자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더라. 뭐 네, 요거를 보여준 날. 날. 뭐 그 8월 2일이 지금 이 대통령 전화한 날이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 전화한 날에 그 날부터 그 다음 날에 지금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자. 대통령이 그날 8월 2일 날 3번 이종섭하고 했고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 문자 한 번, 통화 한 번. 네. 그리고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 통화 한 번, 이종섭 예, 장관하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박정훈은 보직 해임되고 예. 회수되고. 자, 그 다음 3일 날 박몽규 당시 대통령의 국무조정실장 이제 산자부 장관 됐죠 나중에 이분하고 문자 1회 통화 3회. 이거는 유추를 하자라면은 네.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이잖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이잖아.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됐고 이거를 보고하거나 예.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는 유추가 거지. 됐죠. 예. 그런데 다음 날 8월 4일 날 예. 아까 얘기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랑 2번,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1번, 예. 그리고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랑 예. 2번이야. 예. 자. 박문규랑 한 거는 공식 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어떤 상황 이거를 이제 한 거라면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직도 안 가라앉는 거야. 그래 보여? 현재 진행 중이야 경로는. 불안한 거야. 네.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 또 이상민이 또 후배잖아. 네. 아삼육으로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정황이야. 또 다음 날이 8월 5일 날 또 예. 김용현이랑 문자 한 번 통화 3번.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라는 계속 육사 아까 육사 선후배. 300원 잘 알고 그러니까 이상민이랑 사의를 또 했나? 그러니까 이상민이랑 예. 또 행안부 장관이랑 문자 1회 통화 1회 예. 또 다음 날 8월 예. 6일 날 이상민이랑 문자 2회 예. 통화 2회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또 2번을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뭐 이제 한덕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막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가 예. 이제 공식 라인과 아니면 예. 이제 뭐 이 중요하신 직책에 있는 분들하고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혜종 의원하고 또 이제 통화를 합니다. 8월 7일 날은 국민의힘 의원. 성혜종 의원은 굉장히 네. 핵심적인 예, 분이세요 예. 여기에. 예,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뇌피셜이 아니라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다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그대로 예, 말씀하시는 기록에 대해서 거예요. 오늘 신문 다 보도된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용은 몰라요. 예. 우리가 내용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지위나 대통령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리를 했는데 외국에 가 있으니까 찜찜해. 국내 상황이 어떻게 들어갈지 네. 모르니까 일단은 박문규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조정실장에 해서 대통령실 분위기인데 네. 이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심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도 친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상민하고 김용현한테 김용현이죠. 계속 전화를. 매일 두세 번씩 매일 전화를 한 거다. 하나 계속 돌린 거야. 그래. 예. 궁금하기도 심기가 예. 궁금했던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부언을 하고 싶은 예, 게 예. 우리가 이 시간을 2023년 7월 30일부터 좀 예. 해보면 예. 7월 30일 날 이 사람이 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종섭이가 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받고 문제가 일어난 건 7월 3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전화가 왔잖아. 일반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보류해라라고 지시 떨어졌는데 그 전만 해도 벌써 이종섭은 결제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8월 2일 날 아마도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아마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 이첩을 해소시키고 그 주도했던 박정훈을 항명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간 관계상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아마 이종섭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김용현한테 물어보고 이상민한테 물어보고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아마 군사 재판에서 이 통화 기록이 8월 9일까지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뒤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아요. 또 그 전에도 어떤 일,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공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너무 의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막 다방면을 통해서 취재를 막 해봤는데 김정민 변호사 재밌는 얘기를 하더만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의 경로는 최소 5차례 있었던 것 같다. 아, 5차례? 네,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경로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건데 1차 경로는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고달. 그렇죠. 보좌관 회의 할 때.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 통화한 날. 그다음에 이제 4차 경로는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그 조사본부가 그 사단장한테 이첩해라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상당히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니냐. 실제로 전화 움직임 지금 우리가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첩 관련해서 논의를 한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8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5차 경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민 변호사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는 대통령실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고 김정민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더 저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통화 기록에 사실은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누구랑 누구가 통화했다. 기지국 정도 나와요. 어디서 통화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몸통이 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몸통이? 이종섭이 아니고 김계한이가 아니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끊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생각보다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큰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이 다 마련된 그 선진국가로서 그냥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7월 19일이죠. 그리고 7월 20일 날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처리를 국방부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본부에 조사를 한 거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서 기록을 만들고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만들어서 그냥 이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8명 임성근 사단장부터 해서 8명을 입건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로.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월 31일 대통령 경로설이 불거지면서 8월 2일 날 무슨 통화를 했는지 3번이나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결국에는 그냥 시스템을 대통령실이 허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성근을 빼라, 쉽게 얘기하면은 임성근을 빼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임성근이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니까 넘기지 마라, 경찰청에 넘기지 마라, 뭐 요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자, 7월 30일 날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함께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이제 나가 있으라고 이종섭 장관이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종섭, 김계환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임성근이 얘 나가리 됐으니까 원래 얘가 그렇지. 토스카인데 얘가 거의 다음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매우 맞아요.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줄줄이 이제 인사 이런 게 어긋나게 된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이제 나가리 되면은 얘는 누구로 할 이제 건지. 직무 배제가 되는 거고 네. 얘 이제 자택되기 이제 된 거고 예. 그러면 얘 대신 누구를 이제 앉힐 건지 뭐 이런 거를 뭐 정종범 뭐 해병대 부사령관 됐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쵸. 이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법의 판단을 다 받아본 다음에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웃된 상황이었어. 그렇죠. 7월 30일 날 맞아요. 오후에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예. 군인으로서 커리어가 끝났는데 예.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네. 경로를 했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02809 온 것도 있지만은 직무 배제 파견 명령이 임성근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택되게 하면서 너 네. 배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 휴가 뒤 정상 출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누가 누구한테 하냐면은 예.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그렇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라는 이름도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네, 이거 맞아요.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박진희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그렇죠. 네, 맞죠? 맞아요. 이분이 이제 안종범 종범이라는 이름의 기록장학교 안종범을 썼죠. 맞아. 정종범의 이 그러네, 메모. 진짜. 종범들의 메모. 종범들이 메모가 많네. 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출근.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가 예. 갑자기 용산에서 국방부로 해가지고 지금 예.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구제된 거야 임성근이. 예. 갑자기 휴가로 바뀌는 거야. 예. 그리고 박정훈은 징계를 받으면서 31일 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이 사람은 아웃됐는데 네. 31일 날 갑자기 휴가로 바꿔놔라고 해서 휴가로 됐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는 박정훈이 이제 직위해제된 다음에 그 이후에 구속되고 영장 청구되고. 됐지. 그치 뭐 하여간 뭐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예, 거.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야.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